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요일은 두산 에더빌리티가 어쩌면은 이 머스크 CEO의 반사익을 또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머스크가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지 또 방송을 또 통해서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려고 하니까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머스크 CEO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또 알고 가셔야죠. 최근이 아니죠.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또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가 또 굉장하게 또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인 머스크 CEO를 추방할 수도 있느냐라는 질문에 살펴보겠다라는 거는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겠다, 그런 뉘앙스로도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자체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에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법안 관련해 가지고 머스크 CEO가 또다시 공격적으로 미친 짓이라면서 뭐 강하게 밀어붙였죠. 그러면서 뭐 보면은 뭐 전기차 의무 규정이 폐지되는데 화가 나 있고 굉장히 나에게 대들고 있는데 진짜 그보다 더 큰 걸 잃을 수도 있다, 조심해라 라는 걸 사실 언론을 통해서 경고를 했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러면서 추방 관련되어 있는 부분 역시도 살펴본다라는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테슬라가 또 어제 뭐 했다? 어제 결국에는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상 뭐 이게 급락이라고 할 수도 있나 싶은 게 과거 이때 기억나죠? 이때도 이제 머스크와 이제 트럼프의 다툼이 또 화근이 되어가지고 이때는 한 16%, 17% 밀린 거에 비하면은 뭐 조금 밀렸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어쨌든 다만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건 변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상의 뭐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이제 머스크 CEO가 굉장히 다시 뭐 친해진다 하더라도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 이게 절대적으로 긍정적일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자 보면 알겠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발언한 게 이거죠.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는데 이게 보면은 뭐 부자 대기업에 감세를 해주고 군대 국경에 돈을 더 많이 쓰겠다, 사회복지는 줄이겠다, 전기차 재생에너지 지원 줄이겠다, AI 규제는 막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제 머스크 CEO가 발끈할 만한 거는 전기차 세금밖에 없습니다. 뭐 대기업을 감세해주고 부자 감세해준다, 이거 어떻게 보면 머스크한테도 더 긍정적인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법안 발의 자체는 이게 뭐 사실 머스크를 저격한 건 아니에요. 머스크 CEO를 저격한 건 아니고 원래도 이제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거고, 여기 나오는 모든 정책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생각은 확고합니다. 오히려 기업의 세금을 감세를 해줌으로써 기업들이 뭐한다?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세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고용을 대폭 늘려라. 그리고 이제 군대 국경에 돈을 많이 쓴다는 건 너무 당연한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를 줄인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오히려 욕을 먹을 수도 있는 부분은 맞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건 뭐다? 오히려 이제 너희가 오히려 부자 대기업을 감세를 함으로써 일자리를 계속해서 낼 것이고 고용을 대폭 늘릴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놀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은 일을 안 하고 놀고 먹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줄임으로써 오히려 자립하고 책임을 강조하면서 뭐한다? 오히려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스스로가 일어나는 걸 유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감세와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알다시피 뭐 트럼프가 워낙에 싫어했던 부분이고 과거부터. 그 다음에 뭐 AI 규제를 막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거는 AI 관련된 섹터 기업들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음으로써 더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제 사실 이것만 봤을 때는 정말 뭐 트럼프가 화를 내야 될 부분은 거의 없다. 트럼프가 머스크가 화를 내야 될 부분 거의 없다 하는 생각하는데 이제 딱 이거 하나죠. 그래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도 이야기하는 게 뭐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과거부터 이야기하는 게 이 머스크를 내쫓아야 하지 않겠냐는 뭐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지금 머스크는 뭐 한다? 전기차 보조급 지급이 중단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화가 났을 거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사실 이것 때문에 화가 났다, 정말 화날 수밖에 없어요.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거 뭐 지금 줄어들면 얼마나 화날까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월가에서 계산한 게 뭐냐고 하면요,
지금 이걸 제가 어디 갔지? 잠시 자료를 제가 빼먹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얘기하면은, 이제, 머스크가 이제 얘기하는, 아니,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머스크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났다. 그래서 화가 났기 때문에 이런 건데, 보면은, 지금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너 계속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모든 걸 다 철폐할 거다. 가만히 있어라. 뭐 이런 느낌으로 발언도 많이 하거든요. 자, 어쨌든 뭐 이게, 지금 뭐 이걸 철폐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테슬라 입장에서, 머스크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급박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충 보면은 머스크가 지금까지 이제 이 테슬라죠. 테슬라가 지금까지 보조금을 통해 가지고 타먹었던 것들을 봤을 때 얼마나 먹느냐. 지금 이제 연방 세금 공제로서 새 전기차 구매할 때마다 최대 1,000만 원 정도씩 지원이 됐고요. 중고차 전기차 구매한다면 500만 원 정도씩 거의 지원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규제 크레딧이라고 사실 이것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커요. 지방 인센티브는 뭐 여러분들 말 안 해도 여기서 다 나오겠죠. 이 규제 크레딧이 사실 이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5조입니다. 굉장히 작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뭐냐고 하면은 미국은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포인트 제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환경에 과거에 이제 해로운 차를 너무 많이 만들지 않게 규제를 하려고 했고 과거부터 그래서 이걸 규제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너희가 얼마나 환경에 해롭지 않은 차를 많이 만드냐에 따라서 이 포인트 점수를 줘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친환경 차량 전기차만 만들기 때문에 이 포인트 크레딧이 계속해서 쌓이는 겁니다. 계속 쌓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매년 이제 이 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점수가 일정 미달이 되면요. 이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 흔히 하는 내연기관 차량들을 만드는 전문적으로 만드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할 수밖에 없느냐? 당연히 점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느냐? 테슬라한테 그 점수를 돈을 내고 사오는 거예요. 돈을 내고 사옴으로써 그 기업들이 벌금을 내지 않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 크레딧 이제 이 규제 이 크레딧을 통한 이 판매를 통한 이 실적만 본다 해도 얼마에 대한 이 이익 창출이 가능하냐? 거의 16조가 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부분만 하더라도 테슬라에 엄청난 돈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 법안 발의가 테슬라의 실적이 굉장히 큰 타격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월가에서도 봤을 때 이 타격이 절대 적다고 하지 않은 게 뭐냐? 자, 보면 알겠지만 트럼프의 대규모 아름다운 법안으로 테슬라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는데 그 결과도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죠. 왜? 보면 알겠지만 이 법안으로서 테슬라의 핵심 재무지표인 이자 및 세금 공제 전인 이비타가 52%나 감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비타 이제 여러분들 에비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제 에비타 같은 경우는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이라든지 부채 상황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데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이비타 같은 경우 사실상 기업의 실제 영업이라든지 영업의 성과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이익을 분석하는데 굉장히 많이 활용이 돼요. 근데 여기도 나왔지만 뭐라고 합니까? 이자 및 세금 공제 전이 52% 감소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향후 이자도 뭐 지불하고 아니면 뭐 다른 것들 뭐 깔 거 다 깐다라고 하면은 실제 수익은 얼마가 된다? 52% 그 이상도 감소하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테슬라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가 뭐라고 하느냐? 이거 정말 이거 정말 통과된다라고 하면은 나는 신당까지 창당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돼지 같은 거대 단일 정당 뭐 이야기하면서 6월 초에도 이 법안 두고 이것 때문에 싸우면서 증시가 이제 테슬라 엄청나게 무너졌었죠. 그래서 뭐 창당하겠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당시에도 이 X에다가 이걸 관련돼 있는 이 설문지를 올렸을 때 약 563만 명이 응답을 했고요. 여기서 창당해야 된다. 그렇다가 80%가 넘는 지지율이 나왔어요. 물론 X라는 게 이제 미국인들만 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불확실성도 존재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걸 보면서 머스크가 자꾸 이제 트럼프 신기를 건드린 게 뭐다? 나는 이제 창당할 거다. 너 정말 이거 통과만 시켜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으름장을 놓았는데 지금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7월 1일 기준으로서 벌써 상원 통과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세액 공제가 9월 말부터는 이제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제 테슬라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물론 이게 마지막 기회가 뭐다? 이제 이 대통령 서명이 4일날 이제 최종 승인돼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이면 승인을 안 할 이유는 없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스크 CEO 입장에서는 뭐가 된다? 지금 굉장히 이제 테슬라라든지 사실 뭐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봐야겠죠. 이제 테슬라도 이제 이런 규제를 통해서 굉장히 앞으로 실적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미 국방부라든지 뭐 정부 계약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존 실적 이런 것들이 충당되고 있었기 때문에 규제로서 자유롭지 못하고 정부 전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사실 테슬라라든지 이제 뭐 스페이스X는 향후 굉장히 많은 걸림돌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 생긴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아니죠. 머스크 이제 입장에서 뭐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규제 타격을 그나마 받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테슬라가 아니라 스페이스X가 아니라 뭐밖에 없다. 지금 이제 머스크에게 남은 거는 XAI라는 거겠죠. 심지어 아까 얘기했다시피 트럼프 대통령도 AI에 대한 규제는 건들지 마야 된다.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뭐 이런 그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머스크 CEO가 이제 앞으로 이제 신당 신당을 새로 만들어내고 당을 새로 만들어내고 아니면 진짜 트럼프와 이런 싸움을 뭐 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의 자금줄을 노릴 수 있는 거는 XAI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부터 머스크가 승부수로 내건 것도 XAI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오늘 뉴스도 보면은 이런 이 법안 통과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머스크의 XAI 같은 경우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 거를 계속해서 공시하고 있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진짜 XAI가 엄청난 승부수로서 머스크 CEO가 던지고 있구나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과거부터 보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XAI가 지금 돈은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지금 과거에도 140억 달러는 투자 받았지만 지출이 너무 커요. 지출도 너무 크고 막 손실도 너무 큰데 그럼에도 머스크 CEO가 뭐 하겠다? 갈 때까지 가보겠다.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면서 월 10억 불을 태운다는 거예요. 그만큼 XAI가 엄청난 승부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슬슬 궁금증이 드는 게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머스크 CEO와 트럼프 얘기가 나오느냐를 이야기할 거예요. 이 관계를 알고 가셔야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어떤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제 머스크 CEO가 결국 XAI에 대한 대규모 투자 이런 자금을 끌어왔잖아요. 지금 이걸 가지고 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냐고 하면은 이 자금 조달의 목적이 첨단 데이터 센터 구축과 이제 사실 오픈 AI가 챗 GPT라고 하면은 이제 XAI 뭡니까? 그룹이죠. 그래서 이 그룹 개발에다가 투자 개발 비용을 사용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룹과 별개로 어쨌든 앞으로 이런 AI 인공지능 인프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머스크 CEO는 뭐 해야 돼요? 데이터 센터에 보다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더 많은 자금이 사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자 보면 알겠지만 과거부터 머스크가 얘기했던 게 AI에 대한 확대가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를 통해 가지고 뭐다 전력이 부족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머스크의 이 XAI가 그간엔 뭐다 가스 터빈을 활용한 이 전력을 굉장히 많이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이 데이터 센터 머스크 CEO의 데이터 센터 관련해 가지고 뭐 소송도 많이 들어왔어요. 가스 연료 터빈을 뭐 활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 너무 과도한 이 가스 터빈을 활용하다 보니까 뭐 공기가 대기가 오염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뭐 굉장히 많은 이제 소송도 들어오긴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머스크 CEO가 이제 얘기했던 게 가스 터빈을 좀 이제 교체한다든지 뭐 그런 방안도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스 터빈이라는 부분이 정말로 다시 이슈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기존의 뭐 데이터 센터들이 원래 가스 터빈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물을 수 있긴 한데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 이 대표적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제 뭐 아마존, 뭐 메타 뭐 이런 기업들은요 원래 관행이 뭐였다? 상업전력망, 비상용 디젤 발전기 뭐 이런 것들이 조합해가지고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게 뭐였다? 기존 데이터 센터 업계의 관행이었어요.
근데 머스크 CEO가 XAI의 이 데이터 센터를 가스 터빈으로 채택해버리죠. 왜? 기존의 이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방법으로 갔을 때는 뭐 한다? 지금 그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부터 그 머스크 CEO가 얘기했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전력 부족 현상을 가스 터빈을 활용했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머스크 CEO의 이런 이 가스 터빈을 활용한 데이터 센터 채택, 이런 것들이 결국에 뭐까지 연결되느냐? 기존의 메타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업들 역시도 뭐 하게 된다? 머스크 XAI 이런 사례를 보고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 가스 터빈을 활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가 뭐다? 지금 이제 머스크 CEO한테 남은 거는 정말 XAI가 승부수라고 하면은 이 XAI를 통한 데이터 센터 확충 뭐 이런 것들과 함께 추가적인 가스 터빈에 대한 반사 이익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최근 이제 머스크 CEO의 데이터 센터에 이 가스 터빈을 활용한 사례를 보면서 많은 기업들이 뭐 하기 시작한다. 향후 데이터 센터 건립에 가스 터빈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우리나라에 뭐가 되기 시작해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가스 터빈에 따른 수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가스 터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왜? 데이터 센터 자체가 이 모자란 전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SMR이죠, SMR. 원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가스 터빈으로 가져도 좋고 가스 터빈이 아니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미국의 수요 확대에 따른 반사익도 기대되는 부분이고, 머스크 CEO가 XAI에 대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반사익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원전이 아니어도 가스 터빈만 봐도 굉장히 기대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과거 이제 실질적인 이런 리포트, UBS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는 게 뭐다? 현재 가스 발전과 원자력 발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분석가들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핵심 사업이 강력한 성장 궤도에 이미 올라왔고요. 그러면서 이미 영업이익이 연평균 51%는 더 성장할 거다. 굉장히 가파른 성장이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가스 터빈에 대한 신규 주문 등 회사의 잠재적 촉매제를 아직 주가에 완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원전 반사 이익에만 집중하고 있지 실질적인 반사 이익이 뭐가 된다? 이 데이터 센터 확충에 따른 가스 터빈이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염두해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향후 두산 에너빌리티의 강한 주가 상방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했을 때는 아까 뭐다? 결국에 정말 두산 에너빌리티가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CEO의 싸움으로 인한 반사이익으로도까지 연계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나를 여러분들에게 좀 생각을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